항상 강조를 하는 거지만 피임약을 드시는 분이 흡연을 하실 경우에는 정맥 혈전의 위험이 정말 높아져요. 그냥 흡연하시는 분은 피임약을 드시지 않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Welcome to Jenny's Drugstore.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피임약 영상 1번에 이어서 부족한 부분을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특히 이제 Q&A에 대한 것들이 많아요. 질문이. 피임약을 복용하다가 임신이 가능하냐 이런 거부터 해서 내가 피임약을 먹었을 때 살이 찌더라. 여드름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질문들이 좀 있어서 제가 Q&A를 가져왔으니까 한번 보시고 가실게요. 첫 번째 질문은 경구용 피임약은 불임의 원인이 된다?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불임의 원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장기간 드시다 보면 왠지 느낌이 좀 찝찝하고 이러다가 임신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괜찮아지시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피임약을 먹으면 성욕이 떨어진다. 삐 아닙니다. 사실 떨어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데요. 피임약을 먹으면 속이 메스껍다? 처음에 이제 복용을 하시다가 한 3개월까지는 조금 속이 메스껍거나 두통도 있을 수 있고 이제 유방통도 있을 수 있어요. 에스트로겐의 작용에 의한 건데 차차 드시다 보면 그 메스꺼움도 이제 없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호르몬에 적응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실 거는 아닌데 만약에 너무 괴롭다 그러면 피임약을 바꿔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국에 있는 약사님이랑 한번 상담을 하셔서 바꾸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의약품이라서 약국에서 구입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질문. 피임약을 휴약기 없이 먹으면 여성의 몸에 축적되는 거 아니냐? 물론 우리가 계속 먹다 보면 축적되는 느낌이 있을 것 같아서 찝찝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죠. 물론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피임약 같은 경우는 계속 복용하더라도 체내에 축적되는 것은 아니니까 찝찝하시면 한 3개월 연속으로 복용하신 다음에 뭐 잠깐 쉬시는 것도 상관은 없지만 축적되지 않으니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강조를 하는 거지만 피임약을 드시는 분이 흡연을 하실 경우에는 정맥 혈전의 위험이 정말 높아져요. 특히 이제 만 35세 이상으로 이야기는 했지만 그냥 흡연하시는 분은 피임약을 드시지 않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아이에게 문제가 되냐? 네,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이제 일반적이지만 개인에 따라서 상황이 틀릴 수가 있잖아요. 이것도 보다 상세한 거는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피임약은 피임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느냐? 아닙니다. 생리불순, 불규칙적인 출혈의 치료, 난소암, 자궁 내막암 예방 또는 여드름, 생리과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생리전 불쾌한 장애의 치료에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일곱 번째. 네, 피임약은 살찌게 하지 않냐? 여성분들, 특히 저도 그래요. 뭐 어떤 영양제가 아주 좋아. 그런데 그거는 부작용이 살찐다. 그러면 저는 먹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일반적으로 이 피임약은 체중이 증가라기보다는 이제 수분 저류되는 느낌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 수분 저류, 부종이 있는 듯한 느낌, 이것 또한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런데 이 약마다 세대별로 수분 저류가 좀 더 있는 피임약이 있고 아닌 피임약이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지금 표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표에 보시면 부종 방지의 효과가 이제 야즈, 야스민, 안제릭이 더 높아요. 여기 플러스 두 개 보이시죠? 안티 알도스테론, 이게 부종을 방지해 주는 건데 이런 약이 이제 부종 방지에 조금 더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부작용이 많다. 찝찝해서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좀 많기는 한데 정맥 혈전의 위험성 이런 거 빼고는 성분마다 또 차이가 있고 찝찝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지금 아까 바로 전에 보여드렸던 표처럼 남성 호르몬적인 경향이 좀 더 강한 것들이 있고 남성 호르몬적인 걸 좀 뺀 세대도 있고 아예 없애버린 세대들도 있으니까 그거에 맞게 잘 복용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처음 피임약을 먹는다 했을 때는 저는 이 약들이랑 아무 상관이 없지만 가끔 가다가 피임약 드시고 여드름이 막 났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여드름도 나지 않는 베이리스 처음 피임약을 드신다면 이제 그걸로 추천을 하겠습니다. 원래 2세대인데 이제 여드름도 나지 않게 해주는 피임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몇 가지 알아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되게 찝찝해라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했고요. 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그리고 영상에 뭐 필요한 궁금하시거나 그런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모르는 거는 공부해서 또는 아는 거는 바로바로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